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Solution of Nonlinear Equation 우리 첫 번째 토픽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x 자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제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fx라고 놓죠. fx. 그러니까 fx는 제로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수분해 하면은 x는 1하고 2 이렇게 중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듣냐 니네? 이걸 들어야지 AB 하냐? AB가 안 하면 되지 까짓건 뭐 이거 안 들어도 돼. 이렇게 뭘 많이 들어. 중요한 과목도 아닌데 한 25명 정도만 들었으면 딱 좋겠구만. 그래서 1하고 2가 이거의 답이다. 또는 여러분들 근해 공식에 의해서도 역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는 우리가 정답이다. 정답.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하는 거다. 이그젝트 솔루션을. 근데 이그젝트 솔루션을 못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실용적인 문제에서는 다 이그젝트 솔루션이 없어요. 이그젝트 솔루션이 없으니까 그거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근사에 approximated 된 솔루션을 구하는 게 이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approximate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그래서 이제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고 여기 또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용한다. 바이섹션 메소드. 첫 번째로서는 바이섹션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마 이분법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울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뉴턴-랩슨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섹션 메소드를 한 번 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바이섹션 메소드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그젝트 솔루션이 있는데 그럼 이그젝트 솔루션이 없는 문제는 어떤 거 할 거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예,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1 빼기 x 하이퍼볼릭 탄젠트 x 이퀄 제로. 야, 저 뒤에 모자 좀 벗어라. 야, 니네 왜 실내에서 모자 벗냐? 모자 쓰냐? 모자도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앞으로 여기서 모자 쓰지 마세요. 모자 쓸 사람은 이거 드랍시키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문제에서 x를 구하는 게 우리의 태스크다. 야, 빨리 앉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 나와요? 해안공학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쓰지 마세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 자꾸 쓰면 뭐래. 그래서 양변에 h 곱해가지고 kh 이퀄 안 곱해도 되겠다. 양면에 h를 곱하면은 kh로 나눈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kh인데 kh를 x라고 놓으면은 g분의 오메가 자승 h 이퀄 x 하이퍼볼릭 탄젠트 x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안공학에서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dispersion relationship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도가 이동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파도가 이동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저겁니다. 얘는 1이라고 놓으면은 우리가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x 곱하기 하이퍼볼릭 탄젠트 x의 1 얘하고 같다. 그러면 얘를 구해봐. 야, 너 계산기 없냐? 공학용 계산기 있는 사람 얘 구해봐. 얘 구해봐. 못 써 또 저거를. 아이씨. 뭐하러 폼으로 들고 다녀 그거. 이거 구해봐. 못 구해? 야, 공학용 계산기 있는 사람 상빈아 없어? 어? 얼마 나오니? 저질. 땅가루 가.
그래서 얘를 구하면 못 구해요. 정답은 못 구해요, 여러분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사례를 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뉴턴 랩슨 메소드를 이용해서 거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서 뉴턴 랩슨 메소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했는데 그때 구한 x는 정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차가 있는 수치해를 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를. 그럼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 뭘 이용해서?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Objective는 solve for x with given fx equal 0. 야, 과대표 읽어봐. 야, 잠깐. 앞으로 얘는 처음이라 받은데 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울리게 하면 야, 밟아버린다. 가지고 오지 말든지 죽여놔. 왜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 방해해? 이 나머지 애들 엄마가 화내신다. 야, 잠깐만. 아유, 자꾸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귀찮은데, 그 지각 2번 하면 결석 1번이야. 지각 2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성적을 보면요. 출석에 의해서 많이 A 플러스냐 A냐 B냐 B 플러스가 갈려요. 그러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할 거면 안 와도 돼. 2번 지각하면 몇 번? 뭐라고? 너 이름 뭐냐? 맨 끝에 온 녀석. 늦지 마. 앞으로는 2번 지각하면 1번 결석이고, 난 수업 시작하자마자 출석을 불러버리니까 5분 이후에 오는 사람은 바로 지각이야. 읽어. B. Total energy balance in mechanical and structural systems. C. Minimizing and maximizing functions of df dx는요. 에이, 저 미국 구경도 못했나, 씨. 발음도 더럽게 못해, 씨. 좀 이렇게 굴려가는 발음을 좀, 이 옆에 좀 빌려줘. 여학생들 좀. 다음에 시키게. 여기 보면은 이런데 응용할 수 있다. 히트 밸런스. 사실 우리 토목공학과에선 열 전달이나 열 밸런스 이런 거에 크게 이렇게 써먹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다. 토탈 에너지 밸런스 인 메커니컬 앤 스트럭처럴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분들 구조, 역학, 구조공학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그 다음에 df, dx는 0. 그거는 1차 도함수가 0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울기가 0이라는 말이지. 기울기. 1차 도함수는 기울기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데는 변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변곡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0. 그래서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여기서는 최소값 때는 극소값을 갖고, 이럴 경우에는 최대값 때는 극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를 할 때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다.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여학생 읽어봐. 너 읽어봐. 화학연수도 안 갔다 왔어? 이제, 방정식이 비선형이고, 임플리시트한 말은 내재된 그런 말인데, 넌리니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임플리시트라는 말은 함축된 뭐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 다음, first consider numerical method.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같은 데서 강제로 수체 기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런 얘기죠. 그럴 때 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가 브래킷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괄호라는 말. 괄호 이렇게 괄호 이거를 브래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래킷 저거에는 바이섹션하고 폴스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 잘 안 씁니다.
이건 내가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바이섹션 메소드만 하고 그러니까 답을 포위해서 이렇게 조여오는 여기 이게 이제 답이잖아요. x축과의 교점하고 그래프와의 교점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포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답에 근접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브래킷 메소드라고 그러고 오픈 메소드라는 거는 한쪽만 있는 거, 이건 없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답을 만나게 하는 것 또는 이쪽에서 오면서 답을 만나게 하는 건데 이 답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일로 가면은 우리가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답을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워요. 그런데 답에 수렴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좀 더 수학적으로 세련되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가서도 써요. 회사 가서도 뉴턴 랩슨 메소드. 나도 아직도 쓰잖아. 뉴턴 랩슨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랩슨 메소드를 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퀀트 메소드를 합니다. 뉴턴 랩슨 메소드를 쓰려고 그러면 1차 도함수가 존재를 해야지 돼요. 1차 도함수는 기울기다, 기울기. 근데 1차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즉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도 있지 않겠어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에 그러면 뉴턴 랩슨 메소드를 못 쓴다. 그러면 저 방법은 되게 한정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1차 도함수잖아. 한번 미분한 거니까. 그거는 수학적으로 기울기죠. 기울기라는 건 뭡니까? 수학에서 x축의, 그러니까 수평축의 증가분의 연직축, 즉 y축의 증가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1차 도함수를 못 구하는 문제, 그런 문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1차 도함수를 구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대신 1차 도함수 대신 기울기를 써도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기울기를 써도 됩니다. 그게 시퀀트 메소드다. 여기 나와 있는. 단, 그러면 항상 그걸 쓰면 되지. 굳이 1차 도함수를 뭐하러 하느냐? 귀찮게. 얘는 항상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때는 한 점을 우리가 guessing 해야지 되는데 이때는 두 점을 guessing 해야지 돼. 그래서 추측을 해야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편하고 좀 덜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뉴턴 랩슨 메소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섹션 메소드를 안 쓰냐? 안 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문제가 (1 마이너스 x)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가 하이퍼볼릭 함수가 탄젠트 함수일 때도 너무 수업이 왜 애들이 찔끔찔끔 저렇게 하니까 애들이 취업도 못하고 맨날 빌빌거리고 얘가 탄젠트 함수일 때도 이 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때는 1 플러스 x 탄젠트 x 이퀄 0 fx가 이렇게 돼요. 이거 해안공학에서 쓰는 겁니다. 야, 너 모자 벗어라. 그 늦게 왔으면 막 굉장히 미안한 느낌이 들고 그래야지 되는데 애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와서 여기 책상을 좀 줄여놓고 늦게 오면 자리가 없게 해야지 돼. 이거하고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네. 하이퍼볼릭 탄젠트하고 탄젠트. 과대표 뭐가 달라졌어? 부호가 달라졌습니다. 또 전 초등학교 수준의 답을 하고 있으니 함수가 달라졌습니다. 이 탄젠트 함수하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턱 받치지 마. 기울기가 다르다. 뭔 기울기가 다르다는 소리. 그 옆에 아는 척하고 있잖아. 너 이라는 거 좀 엑스포넨셜 함수. 아, 이가 뭐야 창피하게. 이 학생들도 많은데 창피하지 않냐. 이거 저거. 그거 말고 상빈아 몰라. 벙어리 흉내 내지 말고 대답해. 저기 여학생 나한테 뭐 물으러 왔던 애들 둘. 벙어리 흉내 내지 말라니까. 그 옆에 크게 얘기해봐. 크게. 뭐가 달라? 아니 뭐가 이 함수가 이렇게 되면 뭐 서로 뭐 아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큰 거 뭐 내가 원하는 대답해봐. 모른다 그래 크게. 몰라? 너 가운데. it's you. 웃지 말고. 저 맨 끝에 여학생 턱 받치고 있는 학생. 엄마 생각해. 엄마 새벽에 밥 해줬는데 학교 와가지고 턱이나 받치고 어떻게 하면 남자애랑 커피 마실 궁리나 하고 공부를 열심히. 야 뭐가 다르냐? 정근선. 해가 여러 개. 다시. 그래 얘는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얘는 해가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야. 그걸 다시 말하면 탄젠트 함수는 주기 함수다. 주기.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얼마니? 모르지 뭐 중학교 때 다 배워서 까먹었지. 파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얘 그림표 그리면요 얘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래서 탄젠트 함수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표가 될 거다. 이런 식의 그림표가. 그래서 얘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쪽으로 하면 그때 그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근이 몇 개야? 하나, 둘, 몇 개야? 두 개? 몇 개야 근이? 무수히 많대. 달나라까지 가고 맷 데이먼인가 걔가 사는 화성까지 가도 답이 끝까지 안 나간대. 무한대로 간대. 그거에 비해서 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니까 이거 답 하나죠. 답은 하나다. 얘는 답이 무수히 많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 때도 그러면 우리가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989년도 8월 12일 날 청운의 뜻을 품고 코넬 대학교 가서 박사과정으로 가면서 내 지도교수를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준 일이 이거였었습니다.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 오라고. 저는 유감스럽게도 바이섹션 메소드가 뭐 하는 건지, 유틀랩슨 메소드가 뭐 하는 건지, 국을 끓여 먹는 건지 이런 걸 몰랐었습니다. 창피하게. 그래서 한 2달 걸려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주 잘 만들었던 것처럼 보여진다. 제가 나중에 한번 프로그램 보여주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우리는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용한다. 이때 제가 쓴 거는 요거를 답을 구할 때 쓴 거는 유틀랩슨 메소드하고 바이섹션 메소드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이섹션 메소드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학생 읽어봐. 어드밴티지. Advantages: A. Simple but safe and robust. B. Convergence guarantee. 계속. Disadvantages: A. Slower than utilization require too great initial estimates. C. Not elegant and sophisticated. Can't acquire and 거기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해를 구한다는 거는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하고 x축과의 만나는 점, 즉 교점이 우리가 구하는 해입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거기 바이섹션 메소드라는 게 나오는데 바이섹션 메소드는 처음에 심플, 단순하다. 중학생 정도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다. 그렇지만 세이프다, 안전하다. 방법이 뭐 안전한 게 뭐야? 해를 준다 그 말입니다. 해를 주고 로버스트 굉장히 강력하다. 반드시 해를 준다 얘는. 반드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해를 구한다는 거는 정답을 구한다는 건 아닙니다.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근사해를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혹시라도 이렇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정답이 나와도 그걸 정답이라고 그러지 않고 수치해라고 그럽니다. 수치해. numerical solution이라고 그래요. numerical solution.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numerical 그러는데 numerical 쉽게 말하면 그냥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런 식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학원생 애들이 지금 박사과정 하나, 석박사 통합 하나, 석사 6, 그래서 8명이 있는데 걔네들이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뭐 하냐 그러면 지진해일을 해서 그래. 지진해일. 지진해일 들어봤어? 쭈나미를 해석을 해요. 쭈나미를 해석하는데 쭈나미가 저 일본 근처에서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동일본 지진해일 때 보셨겠지만 일본 근처에서 생겨서 한반도로 막 이렇게 온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우리나라에 와서 몇 메타까지 바닷물이 올라갈 건가? 그걸 누가 알아?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방정식하고 경계 조건을 세워서 그걸 해석을 해요. 풀어요.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방정식을 못 푼다, 손으로. 왜? 너무 답이 많아서. 용량도 크고 그래서 못 풀어요. 그걸 누가 풀어? 컴퓨터가 푼다. 컴퓨터가. 그래서 컴퓨터가 풀어요. 그래서 정답이 있을 수도 없지만 자연현상이니까 정답에 근사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수치 해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치 해석한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지금 보면 이건 유치원 정도 수준의 수치 해석 아주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코스 끝날 때쯤에 이제 제가 유한차분법이라는 걸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유한차분법 같은 걸 가지고 하면 좀 더 고급스러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못 구하니까 그거에 가장 근사한 해라도 구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도 이런 문제도 정답을 못 구해 이거. 정답이 없어요. 안 풀려. 예를 들어서 정답이 1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0.9999 이렇게 무한대까지 간다. 그래도 정답은 아니죠. 그렇지만 콘크리트 1m 치는데 1m 대신에 99.9999cm 쳤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너 이 자식 부실공사했어 죽여버릴래. 지금 얘기는 안 한다. 이 정도면은 공학적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공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답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이를 찾으려고 그러면 저 자연대학 수학과 가면 된다. 걔네는 못 풀어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버전스 개런티드. 이건 항상 답이 나와요. 정답이 아니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slower than 뉴턴-랍스 메소드. 뉴턴-랍스 메소드보다는 답을 찾아가는 게 좀 더뎌요. 예를 들어서 뉴턴-랍스 메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10번 만에 이렇게 시행착오 10번 만에 답을 구하면 얘는 20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예전에는 이런 게 굉장히 단점이 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건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도 하여간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 require two good initial estimate. 여기서 꼭 too good일 필요는 없습니다. 틀리면 한 번 더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꼭 good일 필요는 없지만 두 개의 guessing을 하는 건 확실합니다. 두 개의 값을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not elegant and sophisticated 그러니까
우아하거나 세련되지 않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시행착오법인 일종의 트라이얼 앤 에러다. 그래서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런 그림표가 있다. 여기 얘가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작은 값을 하나 찾고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라.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큰 값을 하나 추측을 하라. 그럼 어떻게 알아? 정답이 얼마인지를 모르요. 그냥 마이너스 1000 플러스 1000 하면 돼요. 시험 볼 때는 내가 미리 주죠.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5를 써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마이너스 만 플러스 만 이렇게 하면 돼. 니네 여태까지 인수분해 하면서 답이 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풀어본 적 있어? 너 있어? 없다. 이게 없어. 그렇게 내는 선생이 어딨냐? 바보다. 바보. 그래서 여기서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를 하는데 모르겠으면 마이너스 1000 플러스 1000 이렇게 하면 된다. find low and upper bound. 그래서 low 아래값. 그래서 그거 아래 첨자 L자를 붙여서 XL이라고 붙여놓은 거고 윗첨자 upper bound. 그래서 위쪽 경계값. 그래서 upper bound. 그래서 U자 아래 첨자 U를 붙여서 XL하고 XU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숙제 내주면 여러분들이 답이 달라야지 되죠. 왜? 이게 다를 거니까. 물론 이게 똑같으면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다르다. 여러분들이 각각이 A라는 학생은 이걸 마이너스 100으로 했는데 어떤 학생은 B라는 학생은 그걸 마이너스 50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다른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위아래를 우리가 두 개를 여러분들이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정으로서 이런 과정을 거쳐. estimate the root. 해를 찾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얘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식하니까 일단 무식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를 답이라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서. 이게 재수 좋아서 이게 0인데 마이너스 100이고 플러스 100이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0. 이그젝트 솔루션은 한 칸에 딱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이그젝트 솔루션이 아니고 뉴메리컬 솔루션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를 첫 번째 답이라고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섹션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바이라는 말은 뭐라고? 두 개. 섹트는 나누다 그 말입니다. 그거의 명사니까 바이섹션 2로 나누다. 그래서 2분법. 그래서 XL 더하기 XU 나누기 2. 그거를 XR이라고 그래가지고 XR을 첫 번째 솔루션이라고 보는 건데 얘가 솔루션이면 끝나게? 그럼 뭐 내가 여기 와서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금방 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배울 필요가 없죠. 저 삼성기업 밑에 가서 선글라스 끼고 처녀도사, 총각도사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저게 정답이었으면 좋겠지만 정답이 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XL하고 XU를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는 게 좋겠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XL을 원래 함수 fx에다 집어넣으면은 f 저 그림에서 볼 때 얘는 0보다 크냐 작냐? 크게 얘기해봐. 좀 나처럼 난 목이 아파서 막 아픈데도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한 50명이 떠드는데 내 목소리보다 작으면 되겠어? 0보다 커 작아? 왜? 그림에서 여기 fx 값은 fxl 값은 여기 아니야. 그 y축 아래잖아. 0보다 0보다 작잖아. 0보다. 그 다음에
fxu는 0보다 크겠죠, 당연히. 이 그림표상으로 보면은 그 두 개를 곱했는데 이렇게 곱하면 이건 당연히 0보다 작겠지. 그러면 답이 이 사이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XL하고 XU 사이에. 그러니까 추측이 에스티메이션이 잘 된 거예요. 이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근데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넣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솔루션이 제대로 구했느냐 안 구해지느냐를 봐야지. XR1. 그래서 아래 첨자를 이렇게 하나 더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의 XL 더하기 A의 X의 U.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그걸 XR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FXR을 구해. FXR. 근데 얘가 여기 있는지 여기 딱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게 뭐야. 그런데 이제 통상 XL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했으니까 XL보다는 클 거라고 가정을 해서 XR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 그걸 가정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아? 내가 XR을 구했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했는데 XR이 여기 있다.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야. FXR을 구하면 되지 뭘 어떻게 해. 그래서 FXR을 구해요. 예? 1. 얘를 구해서 야 얘가 갖는 의미는 알죠 여러분들? 수진아 너 이름이 수진이니? 너 여진아 여진족 여진이 수진이니? 여진아 FXR1 어떻게 구해? 어? 아무거나 모른다고 그냥 상습적으로 모른다고. 여기 남학생들도 많은데 이 중에 하나가 네 아들 아버지 될 수도 있어. 어떻게 구해? 아니 이게 수학적으로 뭔지 알아? 쟤 또 벙어리 흉내. 너 아침에 꿀 한 바가지 먹고 왔냐? 아이. 야, 아이. 이 여진아 이거 잘 봐. FXR1이라는 게 뭐야? fx가 이거라 그러면 어디다가 x 대신에 야 이거 저기 뭐야 한 이 정도면 저 탐나대학교 정도에서 하는 수준인데 탐나대학교도 아니고 이건 탐나중학교 탐나유치원 수준이다. XR1을 여기다가 x 대신에 집어넣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화내야지. 교수가 저런 것까지 떠들고 앉았냐고. 시간 낭비다. 그래서 얘를 구하면은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판가름을 해야지 되잖아. 그 누굴 시켜서 판가름을 해? 컴퓨터 여러분들의 충실한 노예인 컴퓨터를 시켜서 하는 게 쓸데없이 그 게임이나 하고 그러라고 컴퓨터 쓰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써먹으라고 컴퓨터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판가름하는 거는 얘에다가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XL하고를 두 개를 곱해보라. 두 개를. 상빈아 너 앞에 있는 녀석 뒤통수 하나 왜 여기 와서 자빠져 자고 있어. 이씨. 엄마가 얼마나 한심하겠어. 우리 아들 밥 먹여놨더니 학교 가서 자빠져 잔다. 우리 아들 장하다. 집에서도 자고 학교에서도 자고. 저런 애들은 갈라설 확률이 높아. 초이스하면 안 돼. 알았지? 생존 능력이 떨어진다. 생존 능력이. 그러면 얘 두 개를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0보다 작게 나왔다 그래봐. 어? 얘는 원래 0보다 작은 거였죠? 그랬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았다. 얘가 그러면 XR1이 어느 쪽에 있다는 거야? 정답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이스가 잘 된 거야, 이거는.
그러면 여기 XR1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땐 요 XR1을 XU라고 그러죠. 새로운 XU로. 그러니까 조금 정답에 가까워졌잖아. 이거보다 크진 않겠죠? 작은 값으로 더해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요 놈을 새로운 XU로 보고 다음 똑같은 절차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요로 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얘를 곱했는데 얘가 0보다 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XR1하고 XL을 대입한 값을 곱했는데 0보다 컸다는 얘기는 얘는 이동을 안 했는데 XR1이 결국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갔어? 얘 또 내가 다음 주에 총장님 앞에서 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특별 승급을 했는데 논문을 많이 썼다 그래서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 얘기를. 학교가 3등을 하고 8등을 하면 뭐해. 맨날 컴퓨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흐려서 우리 애들 전부 백내장 걸리고 녹내장 걸리면 어떻게 해.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뭐 컴퓨터 장사하는 사람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좀 도네이션 해라. 이런 거죠. 나는 야 1층에 내 이름 써 있는 거 봤어? 양쪽에 다 있잖아. 내가 1억 10만 원 했어. 1억 10만 원. 10만 원은 뭐냐면 옛날엔 돈이 없는데 자꾸 내 석사 지도 교수님이 지금은 정년하셨는데 80 다 되셨는데 그 양반 여기 계실 땐 나보고 돈 1000만 원을 미리 내라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돈을 내지. 그래서 카드로 냈습니다. 그래서 카드 또 수수료 또 소리 나올까 봐 10만 원 더 했어요. 그러니까 니들도 나만큼 해. 1억 10만 원씩은 해. 돈 벌면. 지금 하면 뭐 돈도 없는데 장기 팔아서 해? 하여간 여기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겠냐? 여기 있겠냐? 여기 있을 수는 없죠. 왜? 얘다가 얘보다 크다고로는 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으니까 최소한 얘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두 개를 함수에 대입해가지고 곱했는데 0보다 크니까 요거보다는 작은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거다. 그럴 땐 이 새로운 XR1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새로운 XL로 대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번 얘가 0보다 작은 거, 한 번은 얘가 0보다 큰 거. 이렇게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또 뭐가 있겠어요? 0. 그렇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지만 가끔 소 뒷다리로 소 알죠? 소를 이렇게 매놨는데 이 자식이 뒷걸음질 치다가 거기 재수 더럽게 없는 쥐 한 마리가 앉아서 자빠져 자고 있다가 여러분들처럼 소 뒷다리에 깔려 죽어 압사한 거야. 그 소 뒷다리에 치여 죽은 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한 칼에 정답이 나와버렸어. 그래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바로 XR1이 뭐가 돼? 이그젝트 솔루션이지만 여기서는 유메리컬 솔루션으로 우리가 영어는 아니고 유메리컬 솔루션으로 바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XU로 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납니다. 그걸 계속 해야지 돼.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 하라 그러면 하겠어? 못한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느냐? 그걸 컴퓨터는 제일 잘하는 게 반복 작업입니다. 반복 작업. 걔는 일은 잘하는데 슬레이브야. 슬레이브. 노예. 노예의 가장 단점이 뭔지 아세요? 뭐야? 노예의 가장 큰 단점.
주인 입장에선 가장 좋은 점일 수도 있어. 또 되게 심각하게 뭐 쉽게 생각해. 쉽게 네가 하인을 하나, 옆에 애가 네 노예다 시켰어. 걔는 시키는 것만 생각은 안 해. 이세돌이하고 전 바둑을 못 들지만 알파고하고 게임을 한대잖아. 이세돌이가 이기면 한 13억 원 가져간대요. 야, 니네 어느 명년에 13억 원 버냐? 죽었다깨나 못 벌어요. 큰일 났어. 장가는 다 갔지 뭐. 그래서 알파고를 하는데 컴퓨터가 제일 능력 부족인 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온갖 경우의 수로 다 넣어주는 거야. 미리 생각할 거를. 그러니까 나머지 뭐 바둑 두는 사람 구단 한 100명이 모여. 100명이 있을래나 모르겠지만 모여서 이세돌이하고 이기려고 그러면 컴퓨터한테 그 경우의 수를 다 넣어줘야지 돼요. 컴퓨터는 바로바로 대응해서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얘를 풀으라고 프로그램을 해서 어셈블링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이 만든 언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기계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가 하는데 컴퓨터는 생각을 못하니까 얘는 돌으라 그러면 그냥 하염없이 돌아요. 이거 계속 돌으라 그러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돕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돌을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설정 기능으로서 이런 거를 많이 쓰더라 이 말이에요. 이 코스 전체에서 씁니다. 이 코스 전체에서. 그래서 통상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엡슬론, 그리스 문자의 엡슬론이라고 해요. 엡슬론. A tiny number. 과대표. 네. tiny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작은 그런 very small. 아주 작은 수. 그래서 요거는 뭐 책에 따라서 이렇게도 썼다 저렇게도 썼다 그럽니다. XR 이번에 구한 거, 전 단계에서 구한 거, 여기다 RI를 대신 넣어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 이번에 구한 거 가지고, 이번에 구한 거 빼기 저번에 구한 거, 상대 오차를 구한 거죠? 이걸 안 해도 됩니다. 나누기 안 해도 돼요. 그건 상대 오차라고 그냥 오차. 뺀 거. 그걸 다시 고값으로 나눈 거. 그에다 절대값을 씌웠다. 절대값을 안 씌우면 마이너스면은 얘가 플러스 값이면 무조건 얘보다 작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절대값은 붙여야 됩니다.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 대개 뭐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면 충분합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으면 컴퓨터 프로그램 스톱! 그때 구한 이게 정답, 우리가 구한 근사해라고 수치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오차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어차피 오차는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넣었다 저렇게 넣었다 하면 되니까. 되게 요런 기능을 컴퓨터 프로그램 말미에다 넣어줘서 요거를 만족을 하면 프로그램 스톱 시켜가지고 요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사해라고 간주를 해버립니다.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요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 자꾸 질문해. 모르겠으면 당신 설명하는 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세요. 이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들 수치에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example이 하나 있네. example. 야, 여학생, 너 이름 뭐냐? 어? 한립? 하늘님? 예림아, 얘 근 몇 개 갖겠냐? 왜? 3차원이니까 3차 저걸 가지니까 근을 3개 갖는다.
근 3개 갔는데 그 중에 하나나 2개는 허근일 수도 있고 하나는 실근일 거다. 그래서 얘 실근을 구하는 게 첫 번째 과업이다.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또 어떤 애들이 또 막 따지고 그러니까 1.3하고 1.4 사이에 있는 해를 구하라. 그러니까 얘가 로어 바운드고 얘가 어퍼 바운드다 그 말이에요. 미리 인터벌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구해보자. 얘를 구해보자.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보면은 1.3을 넣으면은 이거 뭐 예전에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만든 자료라 그러니까 뭐 좀 세련되지 못했어도 보세요. F 1.3일 때 fx 값은 마이너스 0.1030 이렇게 나왔고 1.4를 집어넣으면 0.3440 이렇게 나니까 두 개를 곱하니까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두 개를 더한 거 XR1을 구해야지 되죠. 그 1.3 더하기 1.4 나누기 2 그거 2.7을 하면 1.35가 되겠죠. 이 1.35를 구해보니까 얼마야? 0.1104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하고 다시 얘하고 곱하면 또 0보다 작으니까 1.35가 새로운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XU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거기서 XR2를 구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R2 구하고 R3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풀어줘도 이해가 돼요? 여진아 이해가 돼? 대답하니. 대답. 벙어리 흉내 내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2422를 집어넣으면 fx가 마이너스 0.0021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정도에서 스탑시켜도 야 여기 봐. 저 우라질놈 인간들이 죽을래. 뭐 나한테 물어 나한테. 뭐가 죄송한데. 자꾸 수업 끊지 말어. 이거를 집어넣는데 이게 이그젝트 솔루션이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지 돼요? 이그젝트 솔루션이 0. 이그젝트 솔루션이면 0인데 0이 안 나왔잖아. 그럼 0.0021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로 수답시키면 얘는 에러가 좀 큰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오차가 크다 이 말. 오차가 크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범위를 처음부터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정답이라 그러면 얘가 0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풀어가면 돼요. 야, 옆에 샌드위치 여학생이 한번 읽어봐. 한국말, 야, 쟤 좀 빌려줘. 네. 뺏어가고 있어. 다음 방정식에서 가장 작은 양의 근을 더 크게. 구하라. 다음 방정식의 근을 6부터 3최자리까지 정확히 구하라. 풀이 읽어, 풀이. 식은 읽지 마. x는 0.5와 x는 1.5에서 함수값은 f가 0.5 함수가 0.5의 값을 가질 때 1.166과 1.5를 가질 때 마이너스 0.41 계산이다. 지금 그 밑에 됐어, 거기까지. 여기 쭉 보면 풀이 과정이 있어요. 예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다 풀어와요. 숙제를 내주면 다 베껴오겠지, 당연히. 베껴오겠지. 근데 숙제 내줬던 문제를 시험 문제에 내면은요, 다 또 못 풀어요. 그리고 맨날 군대 제대할 때 가끔 군대에서도 그건 뭐라 그러냐. 소원 수리한다고 그러지. 뭐 쓰라 그러면
계산 시간을 더 주세요. 맨날 그래. 맨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안 풀어봤던 걸 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풀어보세요. 풀어봐. 어? 풀어봐. 숙제 내줬던 문제에서도 제가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내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그 폴스 포지션 메소드는 빼겠습니다. 밥 먹고 할 일 없을 때, 비 오는 날 오후 이런 때 할 일 없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뉴턴 랩슨 메소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다. 야, 과 대표. 아니 그 뒤에 학생이 영어 좀 잘하는 애 없냐? 아이. 네가 잘해? 시키면 즐겁게 해야지. 아우 아니요. 기겁을 해. 저 뒤에 영어 안경 쓴 애가 잘할 것 같아. 걔 좀 줘. 책 좀. 그 뉴턴 랩슨 메소드 좀 읽어봐. 너 영어 잘한다고 여학생들이 그래서. Feature initial guess need not bracket the root. Generally, convergence plus C not guaranteed to converge. The initial guess is sometimes very important. The improper initial guess may diverge. 이제 뉴턴 랩슨 메소드가 나왔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뉴턴 랩슨 메소드는 저도 아직도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initial guess need not bracket the root. initial guess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 uninitial guess잖아. uninitial. 지금 우리 바이섹션 메소드에선 두 개를 했죠. XL하고 XU, upper bound하고 lower bound 두 개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열려 있다. 그래서 이건 오픈 메소드라고 그런다. 이거 쓰지 마. 니네 이거 쓰면 뭐 보냐? 언제?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읽어, 이렇게 들어. 그냥 내가 떠드는 거 듣고 저 강의 노트 제가 바인드 하면은 그때 뭐 필요한 거 쓰세요. 이거 쓰면 뭐래? 저 종이 또 나가자마자 찢어서 쓰리탱 이렇게 버릴 걸. Generally converge fast. 수렴 속도가 빠르다 그 말입니다. 해를 접근하는 게 아까 그게 20번 만에 가면 얘는 10번 만에 간다. 더 빨리 가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장점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컴퓨터가 워낙 빠르니까.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도 엄청 빨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컴퓨터 저가 제일 빠른 컴퓨터 중에 하나고 거기다가 물론 슈퍼컴퓨터 빼고 거기다가 데이터 주고받는 것도 제일 빠르잖아. 왜? 성질들이 더럽게 급하니까 우리는. 식당에 앉자마자 밥 줘, 왜 안 줘? 막 떠들잖아. 그러니까 엄청 급해요. 외국 가면 컴퓨터가 느려 터져가지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 호주 또 가는데 저 자식들은 뭐 아유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얘는 그 굉장히 빠르게 우리 취향에 맞는 그런 방법인데 크게 문제는 안 된다. Not guaranteed to converge란 말은 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가 안 나올 수도. 요새는 이런 방법 써도 해 다 나오게 해버리는데 예전엔 그랬다 그 말이요. An initial guess is sometimes very important.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해보다는 큰 값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값 취하면 해가 얼마인지 알고. 만 취해 만. 이니셜 게스를 만, x는 만, 1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100만. 왜냐면 금방 가요, 금방. 해는 금방 갑니다. 금방 해 쪽으로 가. 그 다음에 improper initial guess may diverge. 그래서 해를 잘못 처음에 선택을 하면은 발산할 수도 있다. 요새는 다 막아버리니까 발산은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일단 근데 뉴턴 랩슨 메소드를 알라 그러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알아야 됩니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다 알아? 알아?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손 안 들어? 빨리 손 안 들어? 알아? 테일러 시리즈 알아? 공업수학 때 배웠습니다. 그래 내려. 너는 공업수학 때 안 듣고 왔냐? 어디 물리학과나 화학과에서 편히 봤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는 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땐 제가 항상 드는 애가 있습니다. 드는 애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는 동네 여기가 무슨 동? 여기가 무슨 동이야? 행당동. 우리가 무슨 동? 행당동. 강우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우기록. 수문학에서 배우겠지만 강우기록. 비가 오는 거 기록해 놓는 기록, 그 강우기록인데 가끔 강우기록이 없을 때 강우기록을 만들어야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행당동 강우기록을 만들자. 근데 없어. 행당동 강우기록이. 그럼 행당동 강우기록이 없는데 행당동 강우기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옆에 동네 걸 빌려다 쓰자. 옆에 동네 무슨 동? 사근동. 저기가 사근동이야. 한양여고 있는 데가 한양고등학교인가 요새 이름 바꿨네. 거기가 사근동. 나는 무슨 동에 산다고? 마장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험 문제 1번 문제 이제 조영식 교수가 사는 동네 이런 게 나온다. 무슨 동? 명일동 산대. 명일동. 우리 마누라 왈 강동구의 압구정동이다. 그래서 행당동 강우기록을 쓰는데 만드는데 사근동 강우기록을 쓰는 게 좋은지 명일동 강우기록을 쓰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걸 쓰는 게 좋아요? 왜? 가까우니까. 명일동 강우기록을 써도 된다.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되는데 오차가 더 크다. 오차가. 그래서 사근동 강우기록을 쓰되 오차는 더 적어질 거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근거해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떤 함수가 xi 플러스 1에서의 값인데 i 플러스 1의 값인데 몰라 걔를. 그래서 xi 값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행당동 강우기록을 사근동 강우기록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행당동과 사근동의 거리, 즉 델타 x가 굉장히 중요하다. 델타 x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근동까지의 그 거리는 예를 들어서 1km다. 근데 명일동까지의 거리는 14km다. 그러니까 14km보다는 1km가 훨씬 작기 때문에 사근동 강우기록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사근동 강우기록에다가 1팩토리얼분의 행당동과 사근동의 거리차, 델타 x예요. 델타 x. x의 1승 곱하기 사근동 강우기록의 기울기라기보다는 1차 도함수, 더하기 1차 도함수, 더하기 2팩토리얼분의 델타 x의 자승 2번 미분한 거, 더하기 3팩토리얼분의 델타 x의 3승 더하기 3번 미분한 거, 4번 미분한 거, 5번 미분한 거, 무한대까지 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델타 x라는 게 있다. 델타 x가. 그래서 더 가까운 데에 있는 걸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인데 이거를 수학과에서는 안 씁니다.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과는 증명이 안 되거나 정답이 안 된 거는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우리 공학은 일종의 우리는 응용수학, applied mathematics를 하기 때문에 증명이나 정답은 아니더라도 넣었는데 비슷한 값이 맞더라. 그리고 잘 맞더라. 이렇게 어떤 실용적인 문제. 그러면 일단 쓰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용적이죠. 그래서 얘를 하는데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입니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정답이면 이 끝에 가서 0이 돼야 되는데 이거가 무한대까지 가요. 무한대까지. 그럼 무한대까지 가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계산해도 못한다 그 말이야.
그건 또 역시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끊어서 생각하자. 1차 도함수까지만 끊어서 보자. 여러분들 난 2차 도함수까지 할래요.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다만 고려해야지 될 게 좀 더 많아지는 거죠. 3항까지 하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답에 좀 더 가까워지는 반면 계산할 항거나 다른 고려해야지 될 사항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한 번만 미분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2번 미분한 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하면 3번 미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하자, 여기로.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처럼 이퀄 0 이렇게 한 번이자. 이게 어떤 함수의 값이라고 그러면 이게 0 이렇게 놓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횡당동 강우기로 거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요거를 0으로 놓고 푼 겁니다. 내가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 다시 해달라 그랬어요. 유틸랩슨 메소드. 여기까지 이퀄을 요걸 무시한 거다. 요거를 0으로. 이건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얘보다는 얘가 작아야지 된다. 얘보다는 얘가 더 작아야지 돼.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 그래야지 무시를 하지. 그래서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xi 플러스 1 이퀄 xi 빼기 한 번 미분한 거 분의 원래 함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유틸랩슨 메소드의 첫 번째 단계의 값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